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 벨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나형의 6회 문제풀이 동영상입니다. 풀이할 문제는 화면에 보이는 14, 16, 17, 18, 19, 20, 21, 28, 29, 30번이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원합니다. 시작할게요. 네, 14번 첫 번째 문제이고요. 세 개의 곡선 위에 있는 세 점 A, B, C가 각 A, B, C가 135도이고 선분 BC는 Y축에 평행하도록 놓여 있다. 그리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Y 좌표가 3분의 4일 때 직선 AB의 기울기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판단할 것은 y는 2의 x제곱이라는 식과 y는 로그 2의 x라는 두 개의 식이 y는 x축의 대칭인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선분 BC가 y축에 평행하도록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이 y축에 평행하도록 놓여 있으니까 C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선을 내가 그었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이루는 각이 45도가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선분 AC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까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C점의 좌표를 하나의 가상의 점 X좌표를 K라고 잡았을 때 K, 로그 2의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A라는 점은 C라는 점과 Y는 X의 대칭 이동이 되어 있는 점이기 때문에 A점의 좌표는 X와 Y 좌표가 바뀌겠죠. 로그 2의 K, K가 될 겁니다. 그리고 B라는 점은 X는 K일 거고요. 그걸 이 식에다가 넣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ABC라는 점의 좌표가 K에 관한 점으로 모두 나타내졌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무게중심의 Y 좌표가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무게중심은 Y 좌표를 다 더하고 3으로 나눴을 때의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더 해볼게요. K 더하기 로그 2의 K 빼기 로그 2의 K를 하고 그걸 3으로 나눴더니 3분의 4야. 그러면 K가 너무 간단하게 나와버리네요. K가 4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K가 4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A점의 좌표도 알고 B점의 좌표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면 AB점의 좌표 2,4 B점의 좌표 4, 마이너스 2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의 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가를 보게 되면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분자가 똑같은 차수여야만이 우리는 1이라는 값에 수렴할 수 있고 최고창의 개수까지도 알게 되고 몇 차식인지까지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를 보면서 우리는 fx는 2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1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보는데 나는 분모가 0으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fx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음을 알고 있고 그래서 f1의 제곱 적어볼게요. f1의 제곱에다가 f1을 뺀 값은 0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f1로 묶어주면 f1 빼기 1은 0이 되어서 f1이 될 수 있는 건 0 또는 f1은 1 이렇게 두 가지를 알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이 극한값을 4로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f1의 값이 0일 때 한번 구해봅시다. f1의 값이 0이면요. 우리는 두 번째 있는 나식에서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f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fx라는 식이 처음에 가를 통해서 2차 식이고 최고창의 계수가 1이다. 그런데 f1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fx는 x-1, x 플러스 k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그 식을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1의 제곱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고 x-1은 하나 약분하고 나면 0이 되죠. 그런데 분명히 나에서는 4가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아, 나 때문에 이건 틀렸구나. 그럼 두 번째 f1이 1일 때 그러면 우리는 fx의 식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면 x-1, x 플러스 k를 하고 1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모양을 우리가 fx라고 하고 다시 나식에 한번 넣어 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fx 제곱 마이너스 f1 그리고 바로 대입하면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1 x 플러스 k에 플러스 1을 하고 제곱하고 빼기 1 이걸 전개해서 정리를 하면요. 리미트 x가 1로 다가갈 때 x-1분의 x-1의 제곱 x 플러스 k의 제곱 더하기 2의 x-1 x 플러스 k 이렇게 나오게 되고 x-1 하나씩 다 약분하고 난 다음에 x자리 1을 넣으면 앞에 있는 건 0이 되고요. 결국 남는 것은 2 1 플러스 k는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 값이 1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k 값이 1이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k 값에 1을 집어넣어서 fx가 완성이 되고 f3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는 17번입니다. 17번 문제는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R1이라는 그림과 R2라는 그림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R1에다가 새로 생긴 작은 비슷한 모양을 더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있는 거 그리고 그 첫 번째 있는 거에 작은 모양이 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은 닮아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 우리는 첫째 항을 구하고 공비를 구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구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1번 첫째 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닮음의 비를 구해서 넓이의 비로 공비를 구해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이해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그러면 조금 키워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4분원에서 반지름의 중점을 M1이라 하고 그 M1을 지나고 O1, A1의 평행한 직선이 호 A1, B1과 만나는 점을 N1이라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고요. 그리고 중점, 그러면 이 길이들이 1이 되겠네요. 그때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어준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점 O2를 어디다 잡았냐 하니까 O2, B1의 길이와 M1, N1 지금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분의 파이 90도가 되도록 외부에 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붙여놨네요. 그리고 나서 색칠되어 있는 모두 색칠하여 얻은 그림을 R1이라 하는데 다시 이 변을 반지름으로 해서 똑같은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첫 힌트가 되는 게 이 4분의 1원의 반지름과 이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게 되면 닮음의 비가 구해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목표로 가졌던 닮음의 비와 첫째 항의 넓이 구하는 거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림을 조금 더 키워서 볼게요. 우선 O1, N1의 보조선을 하나 그을 거예요. 왜 그었냐 하면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너무 두꺼워서 조금 줄일게요. 직각삼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금 지우고 새로 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이 변의 길이는 1이 된다고 했고요. 이 변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2가 돼요. 몇 도인지 알게 됐죠. 3분의 파이 60도임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O2, B1의 길이가 똑같이 루트 3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닮음의 비는 구해졌어요. 닮음의 비는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2였다면 작은 원의 반지름은 루트 3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넓이의 비니까 4대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있는 값을 1로 만들었을 때 4분의 3 이것이 공비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걸 먼저 찾아버렸네요. 그리고 나면 첫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R1에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R1에 있는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을 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삼각형을 더해주는 걸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2분의 1 아래 제곱 세타에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는 식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파이가 아니죠. 이건 사인 세타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되죠? 2분의 루트 3.
그리고 계산을 해보니까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하고 부채꼴의 넓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뺀 식이 하나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네요. 이 길이가 1이 되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3. 그러면 바로 더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첫째 항이 구해졌네요. 그러면 첫째 항은 조금 옆으로 가서 쓸게요. 3분의 2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이게 첫째 항이거든요. 그러면 정리해서 그냥 3분의 2파이가 첫째 항임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공비가 4분의 3인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문제가 S5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공식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1-4분의 3분의 첫째 항이 3분의 2파이 1-4분의 3의 5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 정리해서 제대로 답 계산했을 거라 생각하고 답 체크할게요. 1번입니다. 18번 문제, 로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를 보니까 로그는 로그인데 밑이 다 다른 로그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을 통일시켜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를 먼저 써볼게요. 가는 로그 AB는 로그 C의 A 곱하기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D라고 하면 이 부분이 사라지게 되면서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D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가 같다면 그것을 어떤 상수 K라고 둘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지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B는 A의 K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도 C의 K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걸 한번 볼게요. 나를 보게 되면 BD는 AC의 전체의 제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가에서 구했던 이 두 개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D는요, AC의 K제곱이 되겠죠. 우리는 이럴 때 선생님 K는 2예요? 하고 바로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랍니다. AC가 만약에 1이라면요. K가 2가 되지 않더라도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AC가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K가 2가 구해졌네요. 그러면 K가 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B와 D의 값이 구해지고 넣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들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천천히 한번 구해보세요. 답은 3번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19번이고요. 수열에 관한 문제네요. 첫째 항이 1이고 3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댔어요. 둘째 항을 안 가르쳐 줬는데 그럼 우리가 둘째 항을 구해야 하는 상황인가 봐요. 그걸 구할 수 있는 정보가 A5가 10이야 라는 정보를 준 것 같으네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항이 1이다. 그리고 둘째 항이 우리가 모르니까 A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셋째 항은 여기에서 이제 성립을 하는 거죠. 1 더하기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넷째 항은요. 셋째 항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1 더하기 A가 두 개가 생기겠네요.
다섯 번째는요. 여기 1 더하기 A 2개, 3개, 4개. 4개 1 더하기 A가 생기네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수를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혹시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네요. 이렇게 나타내면 혹시 더 쉬울런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봤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값이 12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A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 계산했죠? 아이고, K라니요. A 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N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나 라고 한번 해봤더니 여기가 5일 때 지수가 2가 되고 4일 때는 1이 되고 3일 때는 0이 된 걸 보니까 2의 n-3제곱에 1 플러스 여기 2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이 될 거구나. 그러면 3 곱하기 2의 n-3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00보다 커지는 경우를 물었죠. 그럼 우리가 2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숫자들을 한번 나타내 볼 건데 2의 9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512가 나올 거고요. 2의 8제곱은 256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3을 곱해보고 여기도 3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768이 나오고 얘는 1536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1000이 넘는 수가 나오군요. 그럼 2의 9제곱이 되었다는 건 n 자리에 얼마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12. 그래서 12번째 항의 1000보다 큰 가장 작은 최소값은 12가 되는 거죠.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 보니까 속도와 위치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먼저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 지점이 원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의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정보를 한번 봅시다. 가라는 애가 0부터 3 사이에서 방정식 vt는 0이 1과 2에서 0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속도가 변할 수도 있고 줄었다가 다시 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0부터 2까지 vt dt가 2부터 3까지의 vt 절대값의 dt. 우리는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얘가 멈춰 있지 않은 한은 항상 0보다 큰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값도 0보다 크겠군요. 그리고 문제를 한번 봤는데 기억을 보세요. 우리는 속도를 적분을 하면 위치가 되잖아요. 원점이다 보니까 더해지는 값이 0이어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이 S2였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기억은 맞는 거. 보너스네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해요. 표를 한번 만들어서 정리를 해볼게요. VT, T, 그러면 ST. 우리가 미분하고 함수값하고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할 때 많이 봤던 모양인데 1, 그 다음에 2. 어쨌든 0에서 시작하고 양의 방향으로 간다 했으니까 처음에는 플러스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0이 되고 여기서 0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의 모양꼴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 다른 모양은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 모양,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양은 처음에는 무조건 플러스였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모양도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동그라미 한 거 맞네요.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의 증가. 그런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러스. 증가. 이렇게 생긴 모양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모양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한번 보려고 해요. 그러면 1, 2, 3. 1에서 증가해서 0이 되는 구간이 되고 2가 될 때는 양수의 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꺾여서 올라가는 모양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에 있는 내용을 보면 S2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가 S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S3은 어떤 모양일까? S3일 때는 어떤 값일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보면 S3이라는 것은 0부터 3까지의 VT, DT가 되는 거죠. 잠시만요. 위치니까 절대값을 씌우지 않네요. VT, DT를 우리가 할 거예요. 그런데 0부터 2까지 VT, DT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양수의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나의 정보를 이용해서 VT, DT 이거 대신에 지금 주어져 있는 EI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이 값이 S2라고 했으니까 이 S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1, 2, 3. 1일 때 증가하고 잠시 평평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 다음 평평해졌다가 2일 때 평평해졌다가 그 다음 3일 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위에 있는 나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 번째 값이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알아야겠죠. 한번 그대로 적어 볼게요. 똑같이 0부터 3까지 VT, DT는 0부터 2까지 VT, DT 그리고 0부터가 아니네.
2부터 3까지 VT, DT. 그런데 우리는 이때의 VT는 음수의 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0부터 2까지 VT, DT. 아이고. DT 빼기 0부터 2까지 VT, DT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값은 0이네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것은 0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0까지 쭉 내려오게 됩니다. 다음 3번의 그래프예요. 3번의 그래프는 1, 2, 3. 먼저 1일 때 올라가고요. 여기서 잠깐 멈췄다가 2일 때 멈췄다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음수의 값을 가지는 구간이군요.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식이 나올 것 같네요. 여기는 변하지 않고 여기가 음수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다시 0까지 가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한번 봅시다. 4번 같은 경우에는 1, 2, 3 증가하면서 1에서 잠시 멈추죠. 그리고 다시 증가하고 2에서 멈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3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가? 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우리가 S2라고 했죠. 그러면 3일 때의 값은 여기가 증가하는 구간인 걸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썼던 이런 식에서 이 아이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도 그림이 안 실감이 나죠? 2배네요.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니은 한번 가볼게요. S2가 S3보다 크면 이라고 했어요. S2가 S3보다 작으면이죠. 작은 게 어디 있는가 한번 볼게요. 1번 그림은 맞았네요. 2번 그림은 다르고요. 3번 그림도 다르고 1번하고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S3은 2S2다. 이거 우리 나왔었는데 그쵸? 그리고 지금 디귿을 보게 되면 S2가 더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2번하고 3번의 그림인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에서 S1보다 S2가 더 크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S1이고 얘는 S2죠. 그리고 얘는 S1이고 S2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21번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상상하면서 가를 한번 볼게요. 0부터 1까지 해서 지금 1-fx의 절대값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1까지 fx에다가 1을 더한 것의 절대값을 적분한 것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 모양이 같아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식에서 fx의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근이 존재하는 그 범위, 만약에 이렇게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지 2차 함수의 모양에 따라서 허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fx가 그것이 0과 1 사이에 그런 범위가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그 구간이 지금 0부터 1 사이가 모두 음수인 구간이라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양수가 되겠죠.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fx 더하기 1의 절대값의 모양과 지금 이 값의 모양이 같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 전체의 값은 1보다는 이 값이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래프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1이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1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음수의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이 값도 양수가 되고 여기 있는 값도 양수가 되면서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두 근이 모두 지금 이렇게 벗어나서 둘 다 음수인 구간 안에 속할 때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로 들어가서 구간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T에 대하여 A부터 T까지 지금 이 주어진 식을 적분을 했더니 0이 되었대요. 그 말은 우리는 fx가 절대값이 온 거랑 fx를 더한 게 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말은 fx가 음수인 구간에 최대가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x축과 만나는 두 근의 차이가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0부터 1까지 fx dx의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절대값. 그러면 뭐야? 축의 방정식이 여기 한가운데 2차 함수의 축의 방정식이 0과 1의 한가운데 있어야 되는 걸 눈치챈 사람 있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2분의 1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최대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마이너스 1까지 최대한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2차 함수가 그려질 텐데 이 간격이 3이다.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이 났죠? 여기서 1.5 커지니까 여기는 2,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2차 함수가 식이 구해진 거 아닌가요? 네,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 내릴게요. fx는 최고차항은 양수인데 잘 몰라요. 두 근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는 꼭지점의 좌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a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다 구해보시고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적분식 해서 답 구하십시오. 답은 5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28번이고요. 3명의 학생 A, B, C에게 같은 종류의 사탕 11개와 같은 종류의 초콜릿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입니다. 첫 번째 규칙을 보니까 A, B, C 중에서 2명이 받은 사탕의 개수는 짝수, 나머지 1명은 홀수, 그리고 3명 모두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요. 2번 규칙은 A가 받은 사탕과 초콜릿의 개수의 합은 짝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1번의 규칙에 맞게
먼저 사탕을 나눠주고 그리고 2번 규칙에 갈 수 있게 초콜릿을 나누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해서 사탕을 나눠주는데 2명은 짝수개, 1명은 홀수개여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B, C가 있을 때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경우가 짝 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짝, 홀, 짝일 수도 있고요. 홀, 짝으로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세 번째 경우. 그러면 첫 번째 경우, 우리는 여기에서 3명 모두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는다라는 정보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A, B, C가 받는 사탕의 개수를 A, small b, small c라고 이야기했을 때 1번의 조건의 식을 그대로 쓰게 되면 짝수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적어도 1개는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A- 더하기 2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B- 더하기 2 더하기 2C- 더하기 1 이렇게 바꿔주고 이걸 다 더한 게 11개여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3명 모두 적어도 1개의 사탕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얼마가 되나요? 5를 빼고 2로 나누니까 3이 되죠. 네, 그래서 3H 3하고 구해집니다. 그럼 이 값은 10이 될 거고요. 그럼 초콜릿을 사탕을 이렇게 나눠줬다면 이제 초콜릿을 나눠줘야 되는데 A는 짝수개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짝수개를 받은 상태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초콜릿의 개수는 A, B, C를 썼기 때문에 D, E, F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ED 더하기 E 더하기 F가 총 몇 개였죠? 5개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개수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바로 쓸 수는 없고요. D의 값이 0일 때와 D의 값이 1일 때, D의 값이 2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중복조합을 해서 모두 다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식은 2H5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2H3, 세 번째는 2H1이 나와서 모두 다 더한 값은 12. 그러면 첫 번째 나온 값과 곱해서 120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모양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A가 짝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120, 120. 그럼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3번 같은 경우에도 방법은 똑같아요. 홀수니까 2A- 더하기 1, 2A- 더하기 2, 2A- 더하기 2. 왜 A-를 썼죠? 선생님이 너무 바빴네요. 2B- 2C- 이렇게 해서 다 더한 게 똑같이 11개여야 되는 건 변함없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1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에 지금 A가 홀수개를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홀수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2D 더하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 더하기 F. 그렇게 해서 5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D가 0일 때, D가 1일 때, D가 2일 때 중복 조합이 구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H4, 두 번째 거는 2H2, 세 번째 건 2H0. 모두 다 더하면 9개, 2개 곱하면 90개. 그러면 122개랑 91 모두 다 더해서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330 되겠네요. 네, 다음은 29번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5, 그리고 AC의 길이가 4. 그런데 직각삼각형인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우리는 BC의 길이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직각삼각형 ABC의 변 AB 위에 점 D를 잡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랑 이 변의 길이가 같군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도 3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원의 넓이를 구하는 거네요. 그럼 원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 아닐까요? 네,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는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선분 CD의 길이를 구할 겁니다. 왜 구하냐면 사인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CD의 제곱은 하고 식을 쭉쭉쭉쭉쭉쭉 지금 쓰죠. 그렇게 해서 CD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CD의 길이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이거 공식 기억 안 나는 친구 있으면 안 되겠죠? 코사인 법칙. 네, CD의 길이는 루트 5분의 6입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죠?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사인 법칙 그대로 들어갈게요. 사인 세타 분의 CD의 길이는 2R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의 사인 세타는 5분의 4고 CD는 아까 구했잖아요. 선분 CD의 길이는 루트 5분의 6 하고 구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알 수가 있겠네요. 네, 반지름의 길이는요. 4분의 3 루트 5 구해지고요. 이제 원의 넓이 구해서 답을 P, Q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P는 16이고요. Q는 45. 그래서 61하고 구해지겠네요. 다음은 30분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0,f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먼저 f'0이 기울기가 1이라는 것이고 f0을 집어넣으면 저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을 짓는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가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이제 나를 볼게요. y는 fx 위에 있는 점 중에 y 좌표가 f0인 어떤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최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라고 했고 f0의 값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었다는 거죠. y는 x 더하기 1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y좌표랑 똑같은 y좌표가 여기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면 여기가 f0의 값을 가지는 곳이 되고 이곳이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곳이 되겠죠.
여기가 기울기가 1이 되는 곳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값이 같은 이 곳이 y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과 한 점에서 접한다고 했거든요. 그곳이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은 y는 x 플러스 1이었고 이 직선은 y는 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예요?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한가운데에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x의 값이 2가 됨을 알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는 f2의 값이 1이고 f'2의 값이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fx를 미지수로 한번 잡아본다면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잡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된 식이 하나, 둘, 셋, 넷. 모르는 문자 하나, 둘, 셋, 넷. 연립을 통해서 모든 문자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fx 완성하세요. 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fx는 2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러면 f4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f4의 값은 13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